상업용 부동산은 답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이유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에서 다른 상품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진짜 제가 문제.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이제 오피하고 빌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피스텔이랑 빌라 얘기가 요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의도 좀 많이 오세요? 그쵸. 사람들한테 사실 저희가 뭐 그런 거를 거래하진 않으니까 그런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요. 저희 직원들은 그냥 다 구역별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상담 가능한데 저는 네. 상담료 받아가지고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었을 때 간혹 어디 뭐 전문가라고 쓰고 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께서 어디 뭐 지역에 신축 빌라 뭐 투자를 권유했다. 여기 괜찮나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되고요. 오피스텔 괜찮다. 특히 뭐 요즘 분양 사무실에서 막 또 요즘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으니까 상가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꼭 상가가 종전에 잘 상권이 형성돼서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가가 아니라 신규 분양 상가를 꼭 또 추천을 한다. 네. 참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가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우리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의 근본 원인 이제 기본은 수익률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답이 안 나거든요. 아파트 매매 금액은 막 그냥 10몇 억씩 되는데 월세 받는 거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보자. 이거 수익률 안 돼요. 이거 우리 수익률로 계산하면 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상회시켜 버리는 게 양도 차익이 올라가 버리면서 그걸 상회시켜 버리고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놓는 것보다 전세를 놓는 이유가 금융 비용을 최대한 줄여 버리고 내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갖다가 아파트 갭 투자를 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게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들 특히 그런 애들 그냥 상권이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이미 잘 우리가 상권은 아파트보다 더 어려워요. 아파트 입지 분석과 다르게 똑같은 상권이라 해도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고 똑같은 아파트 상가 되는데 얘는 임대료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바로 살짝 한 칸만 지나가도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그렇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지식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뭐 상가 좋다, 뭐 매수 뭐 안 돼요, 안 돼.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이미 갖춰져 있는 상권 분석도 못 하는데 신규 분양 얘네들 우리 한국감정원 보면 통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수익형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한 15%가 넘어가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더 높아져요. 갈수록 높아져요. 그게 지금 최근 거를 확인은 못했었는데 계속 갈수록 더 상승 추세거든요. 공실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냥 임대 수익을 떠나서 그냥 내가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관리비랑 이자를 그냥 생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데들은 신도시 분양, 상가 분양 뭐 이런 데들 답이 안 나오고 뭐 서울이라 해서도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신규 분양 상가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 나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상가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얘기들 볼 수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왜 안 떨어지냐. 그런데 사실 더 쉽게 생각하면 왜 상업용 부동산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제 직격타가 자영업자들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직장만 맞춰놓고 강남이 직장인데 네. 고시원이든 조그만 집에서 있는 지금 자택근무로 가니까 거기서 막 소음 있고 뭐하고 해서 집에서 뭐 업무가 안 돼서 카페에서 업무하려 했더니 카페에서 막 죽치고 있는다고 쫓아내고 막 힘들어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건 집의 최소한의 거주 공간에 대한 확보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1인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뭐 고시원 충분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돈만 내면 돼요. 우리 나 혼자 산다 보면 혼자 사는데 무슨 뭐 엄청 넓은 집 살잖아요. 손담비 집 뭐라고.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돈만 많다라고 하면 20평대, 30평대, 40평대 가면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 이제 최소 주거 면적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재택근무가 나오고 완전히 먼 미래에 완전히 재택이 되면 굳이 서울 쏠림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또 막 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언택트 시대 되면 뭐 굳이 서울로 쏠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 과도기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막 지금 3일 재택, 뭐 2일 출근, 네. 뭐 이렇게 되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그때는 막 갑자기 막 2시간 걸려서 막 출퇴근 이거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집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더 생길 수밖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주택 이야기를 잠깐 돌아섰지만 다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타 맞는 거는 지금 임대 시장이에요. 상가.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가 지금 실제로 찾아보세요. 공실률 계속 늘어나고 다들 못 살겠다 하면서 우리 착한 임대인 운동 막 얘기 나오잖아요. 막 오히려 막 지금 임대료 깎아주세요. 나 임대료 못 내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임대인들도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주는 데들도 실제로 있고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버텨도 나 이거 빠질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가려고 하는 판에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시국에.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근데 마지막에 들은 게 언제예요? 꽤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뭐 근 1, 2년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 임대료를 너무 높여버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들 쫓아내버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그쵸. 그런 프랜차이즈를 넣으면서 그 핫하게 만들었던 그 주역들은 나가고 그 상권의 과실만 다른 사람들이 따먹고 막 이런 식으로 즉 임대인만 잘 됐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상인법이 엄청나게 강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집주인, 이제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저임금 올라가가지고 장사 안 되고, 뭐 안 되고, 지금 인건비 싸움이에요, 결국. 다 키오스크 해가지고 막 다 그렇죠. 무인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게 현재 대세로 앞으로 더 갈게 될 건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생존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와중에 임대료 지금 올리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 가격, 임대료 계속 떨어지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베이스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매매 가격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이게 베이스인 거고. 근데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올라갔었거든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데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첫 번째는 우리 투자할 데가 없어서 올라갔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2014년도만 하더라도 답이 안 났어. 우리가 서울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있었던 게 14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집을 사자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그냥 사면 안 된다. 아직도 떨어진다라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때 집 사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고 그때 올라간다고 얘기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일단 근본 원인이 돈은 있는데 이제 저금리잖아요. 돈은 있는데 어디에 쓸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 수익률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들 수익형 부동산을 가자라고 하면서 그쪽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끝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대다라는 내용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책들도 많았었고 그냥 그렇게 간 사람들 많았었고 실제로 뭐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갔는데 또 저금리가 또 한몫을 했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마지막으로 높았었던 기준금리만 해도 5.25%가 제일 높았을 때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0.25%잖아요. 쫙 5%나 떨어졌죠. 이 말도 안 되게 폭락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준금리 쫙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이 5%예요. 예금리가 5%를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상가 월세 수익률이 6%래요.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내가 1% 먹자고 재산세 내고 세후 수익률 한번 따져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번거롭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넣어놨을 때 2% 3% 이상은 돼야 그래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예금금리 지금 한 1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 거예요. 월세 수익률이 한 3%, 4%, 5%만 돼도 훌륭해가 돼버리는 거죠. 월세가 사실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올라간 데들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2008년도 이후로 자영업자들 뭐 좋았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장사는 계속 안 됐어요. 네. 근데도 월세 가격은 계속 300만 원 그대로였는데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내가 그러면 매매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는 올라가도 뭐 몇 억 이렇게 뭐 잘해야 10억 이건데
꼬마 빌딩 뭐 몇십억 올랐대. 막 어디 뭐 연예인들 또 가시거리 많이 뭐 되잖아. 하정우 뭐 이런 그렇죠. 거. 막 무슨 뭐 리쌍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다 세입자 다시 뭐 넣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몇십억에 샀는데 뭐 몇십억을 뻥튀기 해가지고 팔았대. 막 와, 그래 꼬마 빌딩이 답이야. 막 이게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됐었던 시기에 그 사람들은 샀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저금리로 돌입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일본처럼 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0.25%에서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질 거예요? 뭐 0% 해봤자 0%죠. 그러면 이게 지금의 요구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냐? 안 그렇거든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동안은 뭐 월세라도 그냥 뭐 횡보라도 했는데 이게 지금 꺾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공실률이 왜 나오는지. 제가 맨 처음에 상인법 얘기를 하면서 강남에 뭐 공실이 많다, 뭐 이태원도 공실이 많다 이런 이야기, 매매 가격을 버티기 위한 사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뭐 그래도 그래 너 건물 가치 뭐 60억, 100억 뭐 그래 맞춰지면 인데 공실이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되면 그 가격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상업용 부동산은 답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상품, 오히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오히려 진짜 내가 월세를 받고 싶어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 나이가 지금 그렇죠. 뭐 이미 뭐 한 60, 70인데 나 그냥 다달이 쓸 생활비가 필요해라고 하면 제가 뭐 빌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빌라를 사세요. 차라리 빌라, 오피스텔이 차라리 나요. 오히려 이런 주거형 상품은 그 전월세는 그나마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빌라, 오피스텔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김 소장 영상 보다 보면 빌라 되게 혐오하고 오피스텔 혐오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들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순수하게 차익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면 빌라랑 오피스텔 차이 더 나요. 왜냐하면 이제 월세는 꾸준히 잘 들어오고 오히려 조금씩 올려봤거든요. 왜냐면 임대차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빌라도 이 임대차 시장들 요즘 되게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전월세 올라가면서 제가 빌라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했지만 매매 금액을 좀 올려버리는 지금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해서 뭐 떼돈 벌었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피요? 네. 아니요. 그 오피스텔 분양가에서 뭐 몇 억씩 올라갔다 들어본 적 있나요?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 목동이라든지 뭐 그런 데들은 오피스텔도 분양가 대비해서 올라간 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반증해야 될 만큼 오피스텔이 안 올라간 데가 대부분이다. 근데 오피스텔 이야기를 차라리 수익률을 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한 게 오피스텔을 원래 목적대로만 생각했었으면 괜찮았어요. 내가 오피스텔 분양가가 3억이었고 뭐 월세 다달이 뭐 70만 원 뭐 받고 이거를 생각해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팔 때가 되고 보니까 매매 금액이 3억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 아니면 좀 올라갔다 해도 뭐 3억 2천 막 이래. 내 취득세만 4.6% 냈는데 뭐 이거 뭐 재산세 내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근데 바로 옆에 있었던 뭐 아파트는 막 수억 원씩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오피스텔 쓰레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관점이 애초에 오피스텔 수익률로 봤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봤으면 철저하게 수익형으로만 보면 원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수익률도 잡고 차익형도 잡고 싶으면 이거 둘 다 욕심을 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차익형으로 가고 싶으면 차익형으로 완전히 차익형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성이 다른 상품을 가지고서 내가 투자를 실패했다. 오피스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오피스텔은 내가 원래 목적대로 그냥 수익률을 원했었으면 수익률대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매매 차익을 원했었으면 차익형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파트인 거고요. 빌라도 똑같아요. 빌라도 잘 안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월세 받고 오히려 진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뭐 재개발 전문이잖아요. 개발 안 돼요. 진짜. 그 동네가 개발될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런데 진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진짜 저는 10년, 20년 묵힐 자신이 있어요. 그냥 다달이 월세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개발은 그냥 복권처럼 들고 있다가 그냥 월세만 월세 수익률 괜찮다. 다달이 뭐 월세 50, 100. 뭐 좀 크면 100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개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활비 쓰는 데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목적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오피스텔 빌라를 사면서 차익형까지 내가 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